네, 터미널과 관련한 이야기가 여러 개 나와서 간단한 영상을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재개업하는 터미널도 있고 특히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오는 3월에 재개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2023년 1월 1일부로 폐업했고 임시 승강장 체제로 바뀐 터미널인데 이용객이 급감했고 적자가 많이 누적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룬 적이 있었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시외로의 이동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용객 급감에 노선 운행에서도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2021년 12월에 휴업을 예고했었다가 성남시와 면담하고 나서 폐업은 철회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연대안전기금 1억 3천만 원, 성남시에서 16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2023년에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매듭지었는데 운영은 오래가지 못했죠. 임시 승강장 체제가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 전 보도가 발표됐는데 기존 민간 사업자 측이 인원 축소, 터미널 공간 재배치, 자동 발명의 확대 등 경영 합리화를 제시하는 식으로 지난달 16일에 재허가를 신청했고 성남시가 5년 이상 영업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인가했습니다. 3월 중 재개장하는데 그 전까지는 시설 재정비 등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시일이 남았지만 이제 골목길에서 타고 내리는 불편 없이 건물 안에 있는 플랫폼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재개장 후에는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를 짚고 가야 하는데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터미널이 수도권에서만 4곳입니다. 먼저 작년에도 관련 이야기를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구이동 동서울종합터미널을 현대화해서 큰 규모 주상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활동한 임시터미널을 사용해야 하는데 임시터미널 부지가 구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난 1월 23일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가 임시터미널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 반대에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놓고 눈에 띄는 큰 규모 리모델링 하지 않아서 노후화된 게 대놓고 보이는 수준이고요. 꼭 볼일 봐야 하는 화장실 상태가 심각한데 청결 문제를 넘어서서 일탈의 장소로 쓰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터미널을 재개발하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신세계 행보라든가 서울시가 어떻게 해볼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도 재개발 떡밥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터미널을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신세계가 서울시에 사전 협상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과 비교하면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이 좀 더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1981년에 완공된 터미널로 역시 건물이 오래됐지만 지상 1층 대합실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은 2020년쯤에 환골 탈퇴 정도로 리모델링했죠. 그래서 대합실이나 승강장 쪽은 오래된 티가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신세계와 관련해서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해 신세계가 유스케어 부지를 금으로부터 사들였죠. 터미널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지난해 신세계가 사들인 부지 쪽으로 백화점 공간을 확장한다는 계획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유스케어 문화관이 폐장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확장뿐만 아니라 여기도 주상복합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나오던 이야기로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47층 규모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계획서를 신세계가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곧바로 수익을 내기 힘든데 주상복합 건립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안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포괄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027년까지 12,000여 세대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터미널 인근으로 한정하면 아이파크 800세대, 광천동 재개발 5,000세대, 임동방직터 4,000세대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교통 혼잡도 우려되고 도심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서울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광주 유스케어까지 신세계가 부지 내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 주상복합을 짓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신세계그룹이 대기업이고 KT를 앞설 정도로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간 신세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신세계 인터내셔널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 대비 44.9%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감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죠. 공항 매출이나 임차료 부담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면세점도 적자를 기록했고요. 신세계건설은 최근에 이마트와 합병해서 오는 24일부로 상장 폐지됩니다.
건설사가 2023년 기준으로 누적 1,87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게 이마트 적자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약 6,300억 원에 달하는 주택 사업을 진행했는데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고 악성 미분양으로 전락하는 상황과 1,400억 원대 PF 대출 만기 연장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이후로도 건설업황 부진 때문에 적자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마트가 인수하는 식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 계열 분리를 하겠다는 소식도 나왔죠. 물론 백화점과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둔 부분도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를 지켜봐야겠는데요. 키움증권에 따르면 신세계는 면세점을 따져봤을 때 공항 임차료 부담으로 인해서 단기간 흑자로 전환은 어렵겠지만 적자가 지속될 경우 공항공사와의 임차료 감면 협상에 나서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백화점은 비교적 기존 점 매출이 선방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거나 강남점과 본점 리뉴얼로 기존 점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시 터미널 이야기로 돌아와서 서울 남부터미널도 이번에 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남부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했고 예산 총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990년에 가건몰 형태로 영업을 시작했고 소주로 유명한 진로그룹이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건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식 콘크리트 건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진로그룹이 IMF 여파로 무너지고 남부터미널도 다른 곳으로 매각된 이후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해서 예전에 성면 검출 이슈가 있었죠. 물론 사업자 측에서도 전에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서울시의 용적률 800%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용적률 600%만 요구했죠. 청년 공공임대주택까지 짓겠다고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고물이었다가 이제 시에서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차질 없이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종합터미널도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형태로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천시가 최근 이천터미널 개발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2029년까지 지하 8층, 지상 49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주상복합 추진을 통해서 530여 세대를 공급한다고 하고요. 터미널이 1985년에 개장됐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슬럼화가 진행됐고요. 이천역 역세권 개발도 진행될 것이라 원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발 이야기가 나온 터미널만 5곳 확인해봤고요. 앞으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 앞으로 서울 동해 삼척편, 수원 동해 삼척편, 전주 대구편 공개를 예정하고 있고 경주 쪽 에피소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편 에피소드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니까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